김옥분 할머니는 올해 80이 되셨다. 세 아들을 키우느라 평생을 고생하시며 살아오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혼자 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새 며느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 어머니 혼자 두기엔 너무 걱정돼요. 요새 자꾸 넘어지시고 약도 제때 못 드시고. 큰 며느리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영희는 대학 교수인 남편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아들 둘도 모두 유학을 보낸 여유로운 집안이었다. 그러게요. 우리가 돌아가며 모시면 어떨까요? 둘째 며느리 미숙이가 제안했다. 미숙이네는 남편이 중견기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지만 고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느라 늘 바빴다. 막내 며느리 순덕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이네는 남편이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요새 경기가 어려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 중학생 아들 하나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며 살림에 쪼들리는 형편이었다. 그럼 우리가 1년씩 돌아가며 모시는 건 어때요?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영희가 자신 있게 말했다. 큰 집이니까 먼저 나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고마워요, 언니. 그럼 제가 두 번째로 할게요. 미숙이도 동의했다. 저는 마지막에. 순덕이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실 당장 시어머니를 모실 형편도 되지 않았고 좁은 집에서 어떻게 모실지 걱정이 앞섰다. 이렇게 해서 김옥분 할머니는 첫 번째로 큰 며느리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 고급 가구들, 그리고 매일 나오는 정성스러운 밥상. 영희는 처음엔 정말 최선을 다했다. 건강에 좋다는 보양식을 해드리고 비싼 한약도 지어다 드렸다. 옥분 할머니도 처음엔 감사했다. 영희야, 고맙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어머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편히 계세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희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할머니가 약간이라도 흘리거나 더럽히면 인상을 찌푸렸고 친구들이 올 때는 할머니를 방에만 계시게 했다. 어머님, 오늘 제 대학 동창들이 와요. 방에서 좀 쉬세요. 옥분 할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괜히 짐이 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 영희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요새 시어머니 모시느라 정말 힘들어. 나이 드니까 이것저것 까다로우시고 집은 더러워지고. 1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어. 할머니는 방 안에서 이 소리를 다 들으셨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참으셨다. 큰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1년이 지나고 옥분 할머니는 둘째 며느리 미숙이네로 이사를 갔다. 미숙이는 영희만큼 여유롭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 하지만 쌍둥이 아들들 때문에 집안은 늘 소란스러웠고 할머니는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기 어려웠다. 할머니, 애들이 시끄럽죠? 좀 참아주세요. 곧 대학 가면 조용해질 거예요. 미숙이는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셨다. 괜찮다, 젊은 애들이 활기차야지. 하지만 밤마다 아이들의 큰 소리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 나이가 드니 잠도 얕아져서 작은 소리에도 깨곤 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으셨다. 미숙이네에서도 1년을 보내고 드디어 막내 며느리 순덕이네 차례가 되었다. 순덕이는 한 달 전부터 걱정이 태산 같았다. 어떡하지? 우리 집은 너무 좁고 어머님이 쓰실 방도 제대로 없는데. 남편 철수도 걱정이었다. 그래도 어쩌겠어. 형님들이 1년씩 모셨는데 우리도 해야지. 순덕이네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었다. 방 2개에 거실 하나, 부엌이 전부였다. 그나마 한 방은 중학생 아들 민수와 초등학생 딸 영미가 함께 쓰고 있었다. 할머니가 오시는 날 순덕이는 아이들 방을 할머니께 드리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기로 했다. 엄마, 우리는 어디서 자요? 영미가 물었다. 거실에 요 펼고 자야겠다. 할머니께서 오시는 동안은 좀 불편하지만 참자. 순덕이는 미안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달랜다. 옥분 할머니가 막내 며느리 집에 도착했을 때 순덕이는 문 앞에서 깊게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 저희 집은 좁고 변변치 못하지만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집을 둘러보시며 말했다. 순덕아, 미안하다. 너네 집은 좁은데 내가 와서 더 불편하게 했구나.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순덕이는 진심으로 말했다. 비록 집은 좁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 오히려 기뻤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자란 순덕이에게는 시어머니가 진짜 어머니 같았다. 첫날 저녁 순덕이는 가진 것 없는 형편에도 정성껏 밥상을 차렸다. 비싼 재료는 아니었지만 하나하나 할머니 입맛에 맞게 간을 맞췄다. 어머님, 입에 안 맞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아니야, 맛있다. 정말 맛있어. 할머니는 진심으로 맛있게 드셨다. 오랜만에 정말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이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거실에 요를 펴고 자려고 하자 할머니가 말씀하셨다. 순덕아, 애들을 왜 거실에서 재우냐? 나는 거실에서 자면 된다. 안 됩니다, 어머님. 어르신이 어떻게 거실에서 주무세요? 괜찮다. 내가 오히려 편해. 애들아, 할머니가 거실에서 잘 테니까 너희는 방에서 자거라. 민수와 영미는 기뻐했다. 하지만 순덕이는 끝까지 말렸다. 정말 안 됩니다. 제가 아이들이랑 거실에서 잘게요. 결국 할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게 되었지만 아이들이 자신 때문에 불편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이 집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편안하다는 걸 느끼셨다. 순덕이는 할머니를 마치 친정어머니 모시듯 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세수를 도와드리고 약시간도 정확히 챙겨드렸다. 어머님, 산책 나가실까요? 날씨가 좋은 날이면 순덕이는 할머니 팔을 부축해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았다. 할머니는 이런 시간이 가장 좋았다. 순덕아, 나 때문에 내가 너무 고생이다. 무슨 말씀을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순덕이의 말은 진심이었다. 할머니가 오신 후 집 안 분위기가 더 화목해졌고 아이들도 할머니를 따랐다. 특히 영미는 할머니와 가장 친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할머니께 달려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말씀드렸다. 할머니, 오늘 받아쓰기에서 100점 받았어요. 우리 영미 참 똑똑하네. 할머니가 상 줄게.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1,000원을 꺼내서 영미에게 주셨다. 용돈이 넉넉하지 않으신 할머니에게는 큰 돈이었지만 손녀를 기쁘게 해주고 싶으셨다. 민수도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좋아했다. 숙제를 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할머니께 물어봤다. 할머니, 이 한자 뜻이 뭐예요? 그거는 말이야. 할머니는 비록 많이 배우지는 못하셨지만 살아온 경험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다. 순덕이 남편 철수도 처음에는 집이 좁아져서 걱정했지만 어머니가 오신 후 집안이 더 평화로워진 것을 느꼈다. 여보, 어머니 오시고 나서 집안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 그러게요. 어머님이 계시니까 아이들도 더 예의 바르게 되고.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순덕이에게 큰 시련이 찾아왔다. 남편 철수의 공장이 부도가 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보, 어떡하지? 이번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아.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며 한숨을 쉬었다. 순덕이도 걱정이 태산 같았다. 당장 생활비도 부족한데 할머니 용돈이며 병원비까지 감당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런데 할머니는 다 알고 계셨다. 순덕이가 밤에 몰래 우는 소리도 들으셨고 철수가 한숨 쉬는 것도 보셨다. 어느 날 할머니는 순덕이를 조용히 부르셨다. 순덕아, 잠깐 이리 와봐. 네, 어머님. 할머니는 순덕이 손에 뭔가를 쥐어주셨다. 순덕이가 보니 두툼한 봉투였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그냥 받아라. 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순덕이가 봉투를 열어보니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어머님, 이 돈을 어디서? 순덕이는 깜짝 놀랐다. 할머니가 이런 큰 돈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이해할 수 없었다. 걱정 말고 써라. 철수 공장 일도 해결하고 애들 학비도 내고. 안 됩니다, 어머님. 이런 큰 돈을 어떻게. 순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거절했다. 받으라고 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잘 모셔주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할머니의 말씀에 순덕이는 더욱 울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꼭 갚아드릴게요. 갚을 것까지는 없다. 그냥 내가 계속 이렇게 잘해주면 돼. 이때부터 순덕이네 상황이 조금씩 나아졌다. 철수의 공장도 위기를 넘기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덜었다. 하지만 순덕이는 여전히 할머니를 정성껏 모셨다. 몇 달 더 지나고 큰 며느리 영희와 둘째 며느리 미숙이가 찾아왔다. 슬슬 1년이 다 되어가서 할머니를 다시 모셔갈 차례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순덕이가 잘 모셨나요? 영희가 인사를 드렸다. 응, 순덕이가 참 잘해줬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다. 그럼 이제 저희 집으로 가실까요? 아니면 미숙이네로 먼저 가시겠어요? 영희가 물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나는 그냥 여기 있겠다.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여기서 계속 살고 싶다. 영희와 미숙이는 어리둥절했다. 어머님, 순덕이네 집은 너무 좁고 형편도 어려운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순덕이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준다. 다른 데서는 그냥 의무감으로 모셔주는 것 같지만 여기서는 정말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야. 할머니의 말에 영희와 미숙이는 할 말을 잃었다. 사실 그들도 내심 1년씩 돌아가며 모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할머니가 막내 며느리네에서 계속 지내겠다고 하니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순덕이가 괜찮다고 하면 물론 괜찮습니다. 어머님이 저희와 함께 계셔주시면 더없이 감사하죠. 순덕이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지만 영희는 뭔가 이상했다. 할머니가 어떻게 순덕이네에게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주실 수 있었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할머니께 물어봤다. 어머님, 순덕이네에게 도움을 많이 주셨다던데 어디서 그런 돈이? 할머니는 시익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너희들은 내가 가난한 시골 할멈인 줄 알고 있지? 하지만 내가 숨겨둔 게 좀 있다. 숨겨둔 게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서울 강남에 땅을 좀 샀었다. 그때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지금은 엄청 올랐다더라. 작년에 팔아서 현금으로 바꿔뒀어. 영희는 깜짝 놀랐다. 그럼 얼마나? 한 20억 정도 되나? 정확히는 모르겠다. 영희는 입이 떡 벌어졌다. 20억이라니. 자신들이 그동안 가난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모셨는데 실제로는 큰 부자였다는 것이다. 그럼 어머님 왜 지금까지? 돈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이 진심으로 날 사랑하는 건 아니잖니. 오히려 돈 때문에 가까이 온다면 그게 더 서럽지. 할머니의 말에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순덕이만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날 대해줬어. 그래서 그 애한테는 조금씩 도움을 주고 싶었다. 그날 밤 영희는 미숙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미숙이도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가 20억이나 가지고 계셨다고. 그럼 우리가 그동안. 우리는 그냥 의무감으로 1년씩 맡아서 모셨는데 순덕이만 진심으로 모셨나 봐. 두 사람은 부끄러웠다. 그동안 자신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반성하게 되었다. 며칠 후 영희와 미숙이는 다시 순덕이네를 찾았다. 순덕아, 우리가 지금까지 미안했다. 어머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언니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의무감으로 했는데 너는 진심으로 모셨잖아. 어머님도 그걸 다 아시고. 영희와 미숙이는 진심으로 사과했다. 앞으로는 우리도 자주 와서 어머님께 안부 드리고 순덕이네 도움도 될 수 있도록 할게. 고마워요, 언니들.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순덕이는 겸손하게 말했다. 그 후로 김옥분 할머니는 순덕이네에서 행복하게 지내셨다. 영희와 미숙이도 자주 찾아와서 어머님께 안부를 드리고 순덕이네 살림에도 도움을 주었다. 더 이상 1년씩 돌아가며 모시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할머니를 보살피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할머니는 가끔 순덕이에게 말씀하셨다. 순덕아, 내가 나한테 잘해줘서 고마운 게 아니야. 내가 나를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줘서 고마운 거다. 어머님, 저에게는 어머님이 친정 어머니보다 더 소중한 분이에요.
순덕이의 말에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영미와 민수도 할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다.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고 아이들은 할머니께 청춘의 활력을 드렸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다. 할머니는 영미와 민수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고 순덕이는 저녁 준비를 하며 이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순덕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철수도 회사에서 돌아와 이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어머님,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응, 좋았다. 영미가 학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민수가 수학 문제도 물어보고 할머니는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철수에게 들려주셨다.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 순덕이가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식탁 가득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와 함께 모두가 식사를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물이에요. 영미가 할머니 그릇에 나물을 올려드렸다. 고맙다, 우리 영미. 할머니는 영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이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이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할머니는 여전히 순덕이네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다. 영희와 미숙이도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가족 모임을 가졌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일이지만 이제는 정말 화목한 대가족이 되었다. 할머니는 가끔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구나.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이 있어야 행복한 거였어. 순덕이네 아이들도 할머니와 함께 자라면서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과 가족의 소중함을 배웠다. 영미는 중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지만 여전히 할머니를 가장 사랑했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영미는 이미 충분히 착해. 할머니보다 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할머니와 영미의 대화를 들으며 순덕이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아이들이 할머니 곁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사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두가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행복했다. 순덕이와 철수 그리고 영미와 민수까지.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돈이 많아도 진심으로 사랑받지 못하면 외로운 법이야.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누구든 뭘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진심으로 사랑해줬다.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른다. 순덕이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저희야말로 어머님 덕분에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저희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재산은 너희 세 며느리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하지만 순덕이에게는 조금 더 줄 생각이야. 그 이유는 돈 때문이 아니라 순덕이가 나에게 보여준 진심 때문이다. 영희와 미숙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할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진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더 소중해. 그날 밤 온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거의 일들, 현재의 행복, 그리고 미래의 꿈들에 대해서 말이다. 며칠 후 영희와 미숙이가 함께 순덕이네를 찾았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였다. 영희의 남편과 유학에서 돌아온 아들들, 미숙이의 남편과 대학생이 된 쌍둥이들까지 모두 모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본 손자들이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다. 어머, 우리 손자들이 이렇게 컸나? 참 잘생겼다. 할머니는 손자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시며 흐뭇해하셨다. 할머니, 그동안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응, 순덕이가 잘 챙겨줘서 아주 건강해. 온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영희가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정말 부족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우리도요, 어머님. 앞으로는 자주 찾아뵐게요.
미숙이도 진심으로 말했다. 할머니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날은 정말 즐거운 하루였다.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손자들은 할머니께 학교 생활 이야기를 해드리고 할머니는 손자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셨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갈 때 할머니는 각자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다. 손자들에게는 용돈을, 며느리들에게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을 주셨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손자들의 밝은 인사를 받으며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다. 그 후로도 가족 모임은 정기적으로 계속되었다. 명절이나 생일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자주 모였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던 만남이 이제는 모두가 기다리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할머니의 85번째 생일날 온 가족이 모여서 성대한 잔치를 열었다. 순덕이는 한 달 전부터 준비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정성껏 만들었다. 어머님 생일 축하드려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축하 인사를 드렸다.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줄 몰랐어. 할머니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다. 그날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은 계속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거라. 그게 할머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계셔야 해요. 순덕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럼 100살까지 살아야겠네. 할머니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다. 시간이 흘러 할머니는 정말 9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다. 그동안 순덕이네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며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내셨다.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순덕이가 곁을 지켰다. 마지막까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다. 순덕아, 고마웠다. 너 덕분에 행복했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장례식 날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조문을 했다. 할머니가 순덕이네에서 지내시는 동안 동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셨기 때문이었다. 할머니는 정말 복이 많으셨어요. 순덕이 같은 며느리를 둬서. 맞아요, 순덕이가 진짜 효부예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영희와 미숙이는 다시 한번 부끄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았다. 할머니 생전에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 할머니의 유언대로 재산은 새 며느리에게 나누어졌지만 순덕이가 가장 많이 받았다. 하지만 순덕이는 그 돈을 혼자만 쓰지 않았다. 영희와 미숙이네 자녀들 교육비도 지원하고 가족 모임 비용도 대부분 순덕이가 부담했다. 순덕아, 내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 언니들, 저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죠. 순덕이의 마음씨는 할머니를 닮아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가족들의 유대는 계속되었다.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모여서 할머니를 추억했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않았다. 영미와 민수는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서 정말 착한 어른이 되었다. 영미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 민수는 의사가 되어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 엄마, 저는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영미가 어른이 되어서도 할머니를 기억하며 말했다. 우리 영미가 정말 할머니를 닮았구나.